그래서 이제 마샬 맥루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의 힘을 알았습니다. 예. 같은 컨텐츠를요, 플랫폼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신문에는 오늘 그 오논설위원회 글을 그렇게 보는 거하고, 제가 글 내용은 소개를 많이는 못했지만 아주 짧게 제 트위터에 올린 거하고 다릅니다. 그 논설위원이 쓴 글은 데드입니다. 데드 스토리입니다. 죽은 이야기입니다. 별로 안 봐. 그냥 보고 CEO들은 보고 그렇지 트위터 안 하는 게 좋아, 이거 젊은 애들 장난치는 거야, 딱 던지고 합리화 시켜줄 뿐이고, 제가 올리면 이제 트위터에 벌써 RT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이계한 전 국회의원도 와갖고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냥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뭘 모른다, 세상을, 트위터를 안 해본 사람이다 등등 막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뭡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렸다고 신문에 났어요. 매일경제 데드뉴스입니다. 전형적인 기사 누가 줬습니까? SK텔레콤이 줬잖아요. 뻔히 아는 얘기잖아요. 전형적인. 뭐 써줬는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그걸 받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글을 갖다 짧게 120자로 해서 정말 요새 이런 시대에 뭐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읽는데 그대로 바꿨다니까 그날 트위터가 불나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이슈 나온 거 나오면 랭킹 1등 했어요. 하루 종일.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인간적인 거, 메말라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메말라 있습니다. 회사하고도 그런 소통을 원하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봉시죠, 100배 사죄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잘,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글 잘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컨텐트 다룬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미디어로 왜 가느냐?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우리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나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커뮤니티가 되지 않으면요, 말짱 부릅니다. 그래서 제 특징들이 이제 제 트위터에 와갖고, 이제 저는 리장우입니다. 리장우, 영어로 간단합니다. 트위터 주소가. 거기 와서 우리 포탈로 하자, 호흡으로 하자. 그래서 이상마당으로 만들었어요. 그 아침마당이 아니고, 왜냐면 그 스토리가 같이 토의해서 만들었는데, 이장우와 함께하는 상상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 서로 토의하고 이런 공간, 그 커뮤니티거든요. 그것이 구속력도 없고 자유롭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들어도 주고 또 퍼스널하고, 예를 들면 좋은 게 휴먼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에 우리가 지쳐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게 생겨났을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만든 미디어 책이 혁명이었죠. 계속 생겨났는데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 so far 현재까지 가장 퍼스널하고 휴먼한 미디어가 바로 소셜 미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진화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세스 고든이 말한 대로 우리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꿈꾸죠. 모든 기업들이. 간단합니다. 이유는 고객들이 우리 마케팅 대신 해주는 겁니다. 매스미디어는 전형적인 B2C입니다. 우리 회사가 고객 보고 외칩니다. 광고로. 요새 가장 뜬 광고 뭡니까? 야, 간대문이야. 우루사 좋겠다, 그죠? 며칠 전에 미팅에서 했는데 그거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일방요토도 성공하는 경우, 근데 500개 중에 1개입니다. 텔레비 광고로 성공하는 거는 500개 중에 1개입니다. 확률이. 돈은 뭐 지금 들어보면 80억 들어봤고 앞으로 한 50억, 100억 더 들어볼 예정이거든요. 올 연말까지 200억 들어붙습니다. 팔아갖고 다 쓰는 겁니다. 몽땅 다 그냥. 예를 들면. 근데 소셜미디어는 P2P입니다. 신라호텔이 그렇게 어려운데 공개석상에서 이장호 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신혼여행 간 호텔이라고 고백하는 게 처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84년도에 제 아내와. 그리고 제주도 갔죠. 우리 때는 외국에 못 나고 제주도 갔으니까. 고객들은 이제 이모셔널한 거죠. 굉장히. 그런 걸 떠나서 내 개인적인 경험을, 퍼스널한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고객들이 우리 회사 마케팅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나서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하든 페이스북 열면은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퍼스널하게, 휴먼하게. 그러면 고객들이 하는 겁니다. 고객들은 처음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당신의 제품 최고야, 1등이야. 막 신나갖고 막 떠들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먼저 떠드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고객들 다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방식은 뭡니까? 마케팅 방식이 바뀐 게, 옛날에는 우리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B2C 방식이죠. 일방적으로 막 수백만 명에게 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는 타깃을 10명이고 100명이고 딱 사로잡습니다. 그럼 그 10명이 100명을 만들고 100명이 1000명을 만드는 겁니다. 시중에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CJ그룹에 특강하러 갔다 월량이라는 술집도 알았어요. 월량 가보셨습니까? 월량, 여기서는 인기가 없나 봐요. 트위터는 인기가 있던데 그 홍대 앞에 있는 뭐 그 유기농 막걸리 주점인가 봐요. 예, 저 트위터에 갖다 올렸죠. 이제 일단 예를 들면 막 그 사장님도 와서 기분 해피하잖아요. 행복하고 막 난리가 나는. 고객들이 저를 가보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 신입사원이 저보고 옷에 월량 아시냐고 모른다 그랬더니 최고로 뜨는 주점이래요. 그게. 그 사람이 뭐 월량의 홍보대사도 아니고 고객인데 다니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도 그 노는 시간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메드포 갈릭도 제가 막 얘기해요. 예를 들면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꿈꿔오던 기업이 꿈꿔오던 게 어떤 마케팅 여러분 다이렉트 마케팅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진짜로 지금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이 다이렉트 마케팅이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J 특강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저 얼굴만 쳐다보길래 뭐하냐고 트위터 안 하냐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트위터 하면서 들으라고 음악도 들어도 좋고 그렇다고 밤낮 트위터만 하면 안 되고 한 60, 70%는 나를 보고 한 30%는 하면서 들으라고 시대가 바뀌었대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왜 저러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 전 시간에 하도 졸고 막 이거 하고 안 들으니까 강연한 사람 얘기를 사내 강사였대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 담당 과장 전화기 딱 집어넣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정보 시대 스타일이고 소셜 시대는 하세요. 왜 그거 안 하시나요? 하시면서 들으라고 합니다. 지금 트위터 하시나요? 네,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오늘 소셜이라는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네,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찍어 올리고 노트북도 하시고 우리 기자님은 3개 하셔야 돼요. 노트북도 하시고. 근데 이걸 생중계 하잖아요. 그거는 정보시대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필링을 전달하는 게 진정한 소셜입니다. 그냥 찍어서 쫙 올리잖아요. 트위터로. 그거는 진정한 소셜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시대의 흐름이고 소셜시대는 매 순간마다 본인의 느낌을 퍼뜨리는 게 확산하는 게 진정한 시대적인 흐름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뭐 트위터만 열고 계정만 하고 소셜이라고 외치면 오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글입니다. 글 잘 쓰면 이깁니다. 결국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특히 트위터에서 트위터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주도하는 분들은요. 글발이 센 분들입니다. 근데 글발이 세다기보다는 저렇게 알맹이가 있는 사람들 그 브랜드에 대한 기대가 다 다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팔로잉 할 때는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저한테 기대하는 건 되게 보니까 브랜드 마케팅, 뭐 소셜미디어, 커피, 여행, 영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럼 그 알맹이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이게 끊어지면은 그날은 핫 이슈가 안 됩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컨텐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컨텐츠가 또 재밌고 대중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도 굉장히 뭡니까? 특징들 표현에 맞아야 돼요. 너무 포멀하게 쓰잖아요. 회사들처럼 손표가나 이게 직업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제가 예스24나 반대뉴스 많은 회사들이 브랜드 달고 저한테 와서 하는 게 친구처럼 얘기하는 저한테. 저는 회사 트위터가 왜 이래 이랬는데 바로 이게 인간 냄새가 나고 반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네. 근데 우리는 다 인간 냄새 원하면서 회사 가서 일할 때 보면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래요. 이거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사내에서도 소셜이 안 되는데 무슨 고객하고 소셜 하냐고. 소셜 하려면은 먼저 회사 내에서 소셜이 돼야 되고 또 소셜 하려면 소셜을 해야 됩니다. 사교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담 하시고 이제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저도 이제 거기 가야 되는데 혹시 명함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 옆에 분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소개 한번 하세요. 소셜 시대. 자 간단하게 자 예. 명함도 주시고 자 예. 이게 소셜입니다. 소셜. 소셜 안 되니까 와갖고 시무하게 앉아 쫙 얘기해봐. 너 소셜 해봐. 이거는 정보시대 스타일입니다. 여기 와서 웃고 친구 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명함 주고받고 좀 여러 가지 사례도 들어보고 이게 소셜입니다. 우리 한국민들이 이게 약해요. 친한 사람들은 굉장히 친한데 모르는 사람 원수 대하듯이 딱 인상쓰고 밥 먹을 때 꽉 먹고 쫙 가버리는 이거 소셜 반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는 사람하고 친하기 이게 소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소셜은요 소셜 미디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미디어 매개체일 뿐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매개체고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소셜입니다. 큰 거. 소셜 에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에 소셜 마케팅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사를 해도 다르게 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벤트가 관건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벤트하고 프로모션 하는데 이거 기차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무조건 RT 해줬습니다. 열심히 하고 격려의 의미로 지금 안 해줍니다. 내용 딱 보고 정말 이게 티즈가 되고 특친들이 봤을 때 가치가 있느냐 공부로서 그러면 RT 해줍니다.
안 그러면 안 해줍니다. 이제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는 트위터, 페이스북 열었다고 뉴스가 안 됩니다. 우리 뭐 그 기업의 웹사이트 열었다고 뉴스 나옵니까? 근데 10년 전에 엄청난 뉴스였고, 그 다음 모바일 앱 만든다고 뉴스 나오는데 이제 멈췄습니다. 안 나옵니다. 드디어 이미 안 나옵니다.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컨텐츠가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그죠?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대화가 있어야만이 친해지는 겁니다. 커넥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만나갖고 뭐 손잡고 이런 빡딱이만 6개월이나 1년 지나가 친해지면 다 손도 잡고 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있거든요. 고객들하고. 근데 기업들은 뭐 그래 급한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공부를 가장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시컷 놀다가 갑자기 1월 1일 되면 영어 사전까지 다 외워버려요. 그 소셜미디어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벤트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벤트나 프로젝트는 일과성입니다.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고객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애드버타이징의 시대는 가고 브랜디드 컨텐츠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컨텐츠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거 발굴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 트위터 좋은 점 뭡니까? 남 글을 그냥 올려도 됩니다. 인용만 하면은.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독설이 보니까 그 하고 좋은 글을 USA만 올려놨다. 남 글을 올려놨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 알트 해줬는데, 블로그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블로그는 진짜 설치하고 자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업적으로. 이 트위터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남글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트 해도 돼요. 그래서 컨텐츠, 인문학이죠. 끊임없이 상상하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가야 돼요. 공상과 영감이 없으면 불가능해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자, 소셜의 시대에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그 미디어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는 고객과 시장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루언스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인포스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근데 고객들이 지능이 발달하고 수준이 올라가고 소셜 시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달됩니다. 네, 트위터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발언권 한계입니다. 다릅니다. 매스미디어하고 다릅니다. 매스미디어는 기자가 떠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뭐 전화 한 통화 할 뿐이지 그 방송 안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페이북에서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소셜 민주주의.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소셜 시대는 인플루언서를 보는 영향력을, 이거 다 하는 게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셜 시대 키워드가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소셜 인플루언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이 페이스북 만들고 트위터 만들면은 우리 고객인, 우리 컨슈머가 P2P입니다. 다른 고객한테 막 전달하는 거.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아주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누구 말을 가장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 김사랑 말을 최고 텔레비에 나오는 배우 믿는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가족, 부모, 친구, 그 다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 그래서 우리 인플루언서가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친구라든가 가족, 그 다음 키 인플루언서, 사회적으로 이미 알려진 분, 이시영 박사님, 이어령 교수님, 이런 분들. 그 다음 요새 소셜에 뜨는 분들, 소셜 인플루언서, 이 세 집단이 있습니다. 이 세 집단을 우리가 사로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걸 양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적으로 하면 소셜미디어는 아닙니다. 그 핵심적인 사람을 킹핀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5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임프레션하고 임팩트입니다. 왜? 이슈가 컨텐츠죠. 이걸 갖고 흥미를 유발하고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쓰는데, 우리 소셜미디어의 단점은 임프레션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임팩트가 약합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트위터가 임팩트가 세죠. 트위터가 그나마. 그치? 페이스북은 임팩트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지속성은 셉니다. 임프레션은 계속 보게 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매력, 특히 텔레비의 매력은 뭡니까? 임팩트가 무지 셉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길을 쓰고 텔레비 광고하는 겁니다. 그 한방 때문에. 근데 500개 중에 우리가 작년부터 광고 쭉 봤는데 이렇게 입에 오래내리는 광고는 딱 뭡니까? 간 때문이 하나뿐입니다. 예. 그대로 순대가 떡볶이보다 비싼 이유 아세요? 간 때문이에요. 순대 안에 간이 들었잖아요. 예. 아,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군요.
일만 하시나 보다. 회사에서 치여갖고. 소셜 때문에 힘드시죠? 치여갖고. 근데 소셜은 즐기는 겁니다. 소셜 테이먼트. 소셜 테이먼트 즐기셔야 됩니다. 펀, 플레저가 없으면 이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걸 재밌게 안 하면 공식적으로 포멀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늘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원리를 알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회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원리는 없이 그냥 열심히 기능적으로만 하세요. 기능적으로만. 어쩔 수 없이. 뭐 누가 처음 나오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원리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을 겨냥하는 거죠. 본래 소셜은 이런 장사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마케팅 하려고.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산물이고. 근데 우리 기업으로 보면 이제 고객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객이 빠져나가면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되느냐 물어봅니다. 회장님들이 저한테. 만나는 사장님, 회장님들마다 돈 됩니다. 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집값도 인간이 있어야 오릅니다. 주식도 인간이 있어야 오릅니다. 인간이 빠져나가면 다 떨어집니다. 사람이 생명이, 사람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갖고 그러면 성공한 회사는 어딨냐? 제가 볼 때는 코닥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코닥은 왜 성공했느냐? 코닥은 누가 말해도 올드 브랜드입니다. 아날로그 필름, 뭐 디지털의 디진 회사 막 이렇게 하고 옛날처럼 그런 명성도 없어지고, 제가 3M에 입사했을 때 82년도 같으면은 이 회사는 3M을 능가하는 훨씬 좋은 기업인데 지금은 뭐 랭킹에도 없고 완전히 존립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로 승부를 내겠다 해갖고 완전히 막 그 CMO가 진두지휘가 CEO하고 전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는 게 별거 없죠. 뭐 사람 투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하고 해갖고 블로그, 뭐 트위터, 페이스북 안 하는 것 없이 다 합니다. 싸그리. 예. 해갖고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일신해버립니다. 남이 안 할 때 미리 했기 때문에. 데일보다 오히려 더 떴습니다. 데일은 이제 그런 분야의 회사지만 이 회사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막 떠버린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객들이 난리 난 겁니다. 반화버립니다. 그러면 코닥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이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옛날은 제가 코닥을 보면은, 어우, 이거 막 처음엔 좋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건데 지금 코닥이 보면 멋있게 보여요. 이게 브랜드입니다. 잘하면 또 우르르 보입니다. 더 멋있게. 예를 들면은 포드는 돈을 번 회사입니다. 포드는 뭡니까? 돈이 없어갖고 작년에 피에스타 무브먼트라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스타를 팔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런칭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프리 런칭으로 무조건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100명을 골라가 차를 주고 이 100명을 기차게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소셜 인플루언서를 골랐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를 골라갖고 후기 올리고 찍어서 올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확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지율 뭐 65% 올라가고 6개월 만에 뭐 플리커 뷰, 그 다음 유튜버 뷰 650만에 막 기록을 세웁니다. 세계적인 경이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을 세워서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사업에 브랜드에 도움을 줄 경우는. 그래서 왜냐, 우리는 되게 할 때 보면 문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박사님 그거 다른 회사 해봤나요? 꼭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 좋지 못한 방식입니다. 남이 안 하니까 먼저 해야죠. 예. 남이 안 할 때가 다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미 이제 내년쯤 하면 늦어집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 하면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보니까 제가 코리아나 화장품이 있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이 있는데 이 회사하고 제가 다른 회사, 말은 못하지만 다른 회사하고 똑같이 어드바이스 코치를 해줬는데 이거 소셜미디어 시대에 오니까 미디어 마케팅하고 준비를 해라. 올 1, 2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2월 달인가 뭐 1월 달에 얘기했는데 한 회사는 에이전시로 갔습니다. 이 회사는 에이전시로 안 가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제가 본래 제안한 대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T사 한 직원인데 이 직원이 파워블로그입니다. 한 2, 3천 명 오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죠. 원리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블로그를 네이버에 개설하면서 10세컨즈라는 게 메이크업 브랜드입니다. 스피드 앤드 스마트라고 소우족이죠. 배우 모델이. 그래서 해서 하니까 여기 트위터도 연동시키고 여기 이스토어도 연결합니다. 코리아는 알다시피 방판 직판으로 이제 한 1,300을 파는 회사인데 화장품을 유통이 많이 끊겨버렸죠. 지금은 브랜드 샵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자기 브랜드의 미래를 소셜에 걸었어. 사람도 뽑았다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가니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에이전시로 일하는 회사는 미팅 해보니까 멋있고 더 멋있는 것도 이 회사가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갖추지지 않았어요. 필링이 없어요. 휴먼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외주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 만약에 외주업체가 오셨다면은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포스라는 걸 넣어가고 그 브랜드에. 드디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네, 저하고 트위터 하시라죠, 이제. 트위터를 1000만 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320만을 페이스북에 뒤져버렸어요. 페이스북이 이제 410만 명 넘어가서 빨리 주소 적고 빨리 하세요. 하셔갖고, 저한테 멘션 남기시면 제 타임라인에 저도 팔로잉 할게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숙민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징이 세계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뭡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카카오 이거 뭡니까? 톡톡이도 있고 이 푸놈폰에 있나 봐요.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시대 흐름이 캄보디아에 톡톡이에도 와이파이가 깔릴 정도로 세상 흐름이 변한다는 겁니다. 혹시 푸놈폰에 가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그 소셜의 시대에 타일러 블루라는 그런 그 월페이퍼란 디자인 잡지를 만든 사람이 모놀로그란 잡지로 성공을 합니다. 이 잡지로. 근데 이 사람은 종이로 합니다. 예, 망하는데 잡지사가. 근데 이 사람은 잡지 한 부에 5파운드 받다가 정기 구독하면은 50파운드 1년에 여름 겨울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75파운드에 받습니다. 이 50%를 더 받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편안히 번다고. 그 다음 백이슈 옛날 지나간 거는 10파운드 받습니다. 배나 받습니다. 소셜 시대라는 것은 반드시 미디어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처음부터 이 사람은 글로벌을 꿈꾸는 소셜을 꿈꿨어요. 그래서 자기가 매장도 또 열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구독자가 있습니다. 벌써. 그 CJ 가서 강연했더니만 어느 여직원이 신입사원이 벌써 구독했다고 트위터에 떴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분 계세요? 아,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한번 구독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되면 보통 90분 강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30분이라서 아주 엑기스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래버가 한 적이 있는 나이키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미디어 회사를 살려주려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언론 회사를 살려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객들하고 커넥션 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 광고하는데 급급한 B2C 방식이 아니라 P2P 방식이죠. 고객하고 소통하는 거. 할 수 있게끔 기회가 주어진 게 바로 소셜 시대입니다. 그 중에 아주 시작이 소셜 미디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 세미나 하시고, 건승하시고, 소셜 시대에 멋지게 소셜 라이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